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며 한 해의 끝자락이 가까워졌음을 느끼는 계절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을에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뜸했던 만남과 약속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분주한 연말의 약속들 속에서 잠시 멈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모임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마음에 따스한 온기를 더해주는 귀한 시간일까요? 어쩌면 그 반대는 아닐까요? 약속을 잡을 때부터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애써 참석하고 돌아오면 기운이 모두 빠져버린 채 내가 왜 그 자리에 나갔을까 하는 후회만 남았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인생의 후반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더욱 소중하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 때입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시간 낭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나의 영혼을 살찌우는 관계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죠.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의 깊은 평안과 지혜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혹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나이가 들수록 특히 은퇴 후에는 더욱 신중하게 피해야 할 5가지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남은 인생을 더욱 행복으로 채워갈 중요한 선택의 기준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비교와 과시로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모임입니다. 얼마 전 춘미 씨는 오랜만에 열린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몸져 누울 정도로 마음의 병을 얻었습니다. 학창 시절의 추억을 나누고 반가운 친구들을 만난다는 설렘으로 가득했던 기대감은 모임이 시작되자마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한 친구가 춘미 씨에게 가시 돋친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 춘미 너 아직도 손주 보느라 고생한다며? 우리 나이에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자식들이 너무하네. 용돈은 두둑이 챙겨준대. 처음에는 농담이겠거니 웃어넘기려 했지만 그 친구의 조롱 섞인 질문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춘미 씨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 친구는 혼자 재미있다는 듯 이야기를 이어갔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친구는 은근히 자신의 부를 과시하며 춘미 씨의 속을 긁었습니다. 나는 요즘 매주 골프 치러 다니잖아. 춘미 너도 이제 손주 그만 보고 이런데 좀 다녀. 나이 들수록 건강관리가 최고야. 순간 춘미 씨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굳어버린 표정으로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가장 속상했던 것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추억을 나누기보다 서로의 삶을 저울질하고 깎아내리며 우월감을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춘미 씨의 입에서는 깊은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그 자리에 나갔을까 하는 후회와 함께 마음속에는 무거운 앙금이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춘미 씨는 기운이 없고 온몸이 쑤시는 것 같은 피로감에 며칠을 앓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모임에 나갔다가 상대의 일방적인 평가와 비교의 말에 불쾌했던 적, 나의 사생활을 가볍게 입에 올리는 무례함에 상처받았던 적, 그리고 모임이 끝난 후 즐거움 대신 공허함과 피로감만 남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모임이 정말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동창회나 오랜 지인 모임이 때로는 서로의 성공을 확인하고 비교하는 불편한 성적표처럼 변질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후반기는 더 이상 타인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롯이 나 자신의 삶을 존중하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과의 시간으로 채워야 합니다. 나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고 품격 있는 삶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둘째, 술이 주인공이 되어 건강과 이성을 앗아가는 모임입니다. 환갑을 넘긴 영재 씨는 그날 아침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잠에서 깨어보니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고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눈두덩이는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얼굴은 퉁퉁 부어 마치 권투 시합을 막 끝낸 선수 같았습니다. 입을 벌려보니 앞니 4개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옛 직장 동료들과 회포를 풀며 신나게 떠들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의 기억은 조각나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아내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나이 환갑 넘어서 제정신이에요?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어떻게 몸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술을 마셔요? 그렇습니다. 영재 씨는 어젯밤 옛 동료들을 만나자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나이도 잊은 채 부어라 마셔라 술을 마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가볍게 반주나 즐겼으면 좋았을 것을 괜한 자존심과 옛 생각에 취해 이성을 잃고 만 것이죠. 결국 만취 상태로 헤어진 영재 씨는 지하철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큰 부상을 입은 채 집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나이를 떠나 과도한 음주는 늘 문제의 시작이 되곤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젊었을 때와 달리 신체 회복 능력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한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건강을 해치고 다음날의 고통과 후회를 남기는 술자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회식 문화, 친구들과의 술자리는 끈끈한 정을 나누는 중요한 의식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술잔을 부딪히는 횟수가 관계의 깊이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맨정신으로 서로의 건강과 안부를 묻고 삶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교류하는 만남이 더욱 소중한 시기입니다. 만약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로 거절하기 미안하다는 마음 때문에 여전히 무리한 술자리에 나가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모임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만약 그 자리가 친구보다 술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리라면 차라리 혼자만의 편안한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길일지 모릅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돈과 시간을 쓰면서까지 건강을 해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불평과 부정으로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의 모임입니다. 정희 씨에게는 30년 넘게 이어온 동네 엄마들 모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함께 키우며 기쁜 일, 힘든 일을 나누던 소중한 인연이었기에 정희 씨는 늘 이 모임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모임에 다녀오면 즐겁기보다 피곤함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친구 영자 씨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영자 씨는 모임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깊은 한숨과 함께 자신의 하소연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나 정말 힘들어 죽겠다. 아침부터 시어머니 반찬 타박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90이 넘으신 양반이 아직도 밥상머리에서 흠잡을 것만 찾으신다니까. 아침엔 싱겁다. 저녁엔 짜다. 내가 무슨 궁중 요리사도 아니고 이 나이에 시어머니 입만 맞추느라 등골이 흰다. 히어 친구들은 익숙하다는 듯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며 위로를 건넸지만 영자 씨의 불평은 끝이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가 분위기를 바꿔보려 해도 막무가내였죠. 결국 모임이 끝날 때까지 2시간 내내 영자 씨의 시어머니와 남편 험담만이 가득했고 다른 누구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틈조차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친구들은 서로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오늘도 영자 시어머니 얘기만 듣다 끝났네. 들을수록 내가 다 지친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에너지 뱀파이어가 있지 않으신가요? 만나기만 하면 자신의 힘든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상대방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삼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결코 즐거울 수 없습니다. 듣는 사람은 기운이 빠지고 모임이 끝나면 오히려 마음에 무거운 짐만 더해지게 되죠. 워싱턴 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썩은 사과에 비유했습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안에 멀쩡한 사과들까지 모두 썩게 만드는 것처럼 한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기는 긍정적이고 건강한 에너지로 채워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나의 에너지를 존중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감정만 쏟아내는 사람과의 관계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나 자신은 누군가에게 에너지 뱀파이어가 아니었는지 돌아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소통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달콤한 미끼로 내 지갑을 노리는 돈 잡아먹는 모임입니다. 혹시 홍보관이나 떴다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외로운 노인들의 마음을 파고들어 값싼 사은품과 거짓 친절로 환심을 산 뒤 수백만 원짜리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를 강매하는 악질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홀로 지내던 옥자 씨도 동네 친구의 권유로 이런 모임에 발을 들였습니다. 매일 노래 공연을 보여주고 계란이나 휴지 같은 생필품을 공짜로 나눠주니 외로움을 달래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특히 그곳 직원들은 옥자 씨를 어머니라 부르며 친자식처럼 살갑게 굴었습니다. 명절에도 보기 힘든 자식들보다 더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자 그들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건강에 좋다며 고가의 물건들을 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들 사는 분위기이고 자신을 이토록 챙겨주는 사람들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에 옥자 씨는 결국 지갑을 열고 말았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 시작했던 모임은 어느새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구멍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은 우리의 외로움과 정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들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관심과 위로를 팝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빼앗아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관계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계란 한 판, 식용유 한 병의 작은 호의 뒤에 수백만 원의 지출을 요구하는 모임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의 평생 땀과 노력이 담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하는 관계는 멀리하고 마음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는 만남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다섯째, 배려와 존중이 없는 품격 없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다양한 모임 속에는 유독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즐거움은커녕 불쾌감과 스트레스만 남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모임 날짜를 정할 때 다른 사람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스케줄만 고집하는 사람, 식사 메뉴를 정할 땐 아무 의견도 내지 않다가 막상 정해진 음식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 오래된 친구라는 이유로 상대의 외모나 삶의 방식을 함부로 평가하고 막말을 내뱉는 사람 등이 그렇습니다. 또한 과거의 직급이나 지위를 여전히 내세우며 권위적으로 행동하려는 사람, 혹은 순수한 친목을 위한 동호회에서 자신의 사업 홍보나 물건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사람도 모임의 분위기를 해치는 주범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비싼 옷이나 좋은 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작은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 기꺼이 양보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만약 내가 속한 모임에 이런 이기적이고 무례한 행동이 반복된다면 굳이 그 자리에 나가 감정 노동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나이가 되어서까지 남의 눈치를 보며 시간과 돈을 낭비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는 내 곁에 소수의 사람만 남더라도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의 시간으로 삶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노후를 더욱 평화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퇴 후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모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첫째, 비교와 과시로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모임. 둘째, 건강을 해치는 술 중심의 모임. 셋째, 나의 에너지를 빼앗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의 모임. 넷째, 내 지갑을 노리는 돈 잡아먹는 모임. 다섯째, 배려와 존중이 없는 품격 없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5가지 유형을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모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과감히 정리할 용기를 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잡초를 솎아내고 가지를 쳐내야 정말 소중한 꽃들이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공간이 생기는 법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결코 냉정한 행동이 아니라 나의 남은 삶을 더욱 소중히 가꾸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주는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삶의 매 순간이 따뜻하고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며 한 해의 끝자락이 가까워졌음을 느끼는 계절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을에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뜸했던 만남과 약속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분주한 연말의 약속들 속에서 잠시 멈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모임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마음에 따스한 온기를 더해주는 귀한 시간일까요? 어쩌면 그 반대는 아닐까요? 약속을 잡을 때부터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애써 참석하고 돌아오면 기운이 모두 빠져버린 채 내가 왜 그 자리에 나갔을까 하는 후회만 남았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인생의 후반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더욱 소중하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 때입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시간 낭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나의 영혼을 살찌우는 관계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죠.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의 깊은 평안과 지혜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혹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나이가 들수록 특히 은퇴 후에는 더욱 신중하게 피해야 할 5가지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남은 인생을 더욱 행복으로 채워갈 중요한 선택의 기준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비교와 과시로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모임입니다. 얼마 전 춘미 씨는 오랜만에 열린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몸져 누울 정도로 마음의 병을 얻었습니다. 학창 시절의 추억을 나누고 반가운 친구들을 만난다는 설렘으로 가득했던 기대감은 모임이 시작되자마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한 친구가 춘미 씨에게 가시 돋친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 춘미 너 아직도 손주 보느라 고생한다며? 우리 나이에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자식들이 너무하네. 용돈은 두둑이 챙겨준대. 처음에는 농담이겠거니 웃어넘기려 했지만 그 친구의 조롱 섞인 질문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춘미 씨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 친구는 혼자 재미있다는 듯 이야기를 이어갔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친구는 은근히 자신의 부를 과시하며 춘미 씨의 속을 긁었습니다. 나는 요즘 매주 골프 치러 다니잖아. 춘미 너도 이제 손주 그만 보고 이런 데 좀 다녀. 나이 들수록 건강관리가 최고야. 순간 춘미 씨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굳어버린 표정으로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가장 속상했던 것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추억을 나누기보다 서로의 삶을 저울질하고 깎아내리며 우월감을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춘미 씨의 입에서는 깊은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그 자리에 나갔을까 하는 후회와 함께 마음속에는 무거운 앙금이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춘미 씨는 기운이 없고 온몸이 쑤시는 것 같은 피로감에 며칠을 앓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모임에 나갔다가 상대의 일방적인 평가와 비교의 말에 불쾌했던 적, 나의 사생활을 가볍게 입에 올리는 무례함에 상처받았던 적, 그리고 모임이 끝난 후 즐거움 대신 공허함과 피로감만 남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모임이 정말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동창회나 오랜 지인 모임이 때로는 서로의 성공을 확인하고 비교하는 불편한 성적표처럼 변질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후반기는 더 이상 타인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롯이 나 자신의 삶을 존중하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과의 시간으로 채워야 합니다. 나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고 품격 있는 삶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둘째, 술이 주인공이 되어 건강과 이성을 앗아가는 모임입니다. 환갑을 간 넘긴 영재 씨는 그날 아침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잠에서 깨어보니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고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눈두덩이는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얼굴은 퉁퉁 부어 마치 권투 시합을 막 끝낸 선수 같았습니다. 입을 벌려보니 앞니 4개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옛 직장 동료들과 회포를 풀며 신나게 떠들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의 기억은 조각나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아내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나이 환갑 넘어서 제정신이에요?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어떻게 몸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술을 마셔요? 그렇습니다. 영재 씨는 어젯밤 옛 동료들을 만나자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나이도 잊은 채 부어라 마셔라 술을 마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가볍게 반주나 즐겼으면 좋았을 것을 괜한 자존심과 옛 생각에 취해 이성을 잃고 만 것이죠. 결국 만취 상태로 헤어진 영재 씨는 지하철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큰 부상을 입은 채 집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나이를 떠나 과도한 음주는 늘 문제의 시작이 되곤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젊었을 때와 달리 신체 회복 능력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한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건강을 해치고 다음날의 고통과 후회를 남기는 술자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회식 문화,
친구들과의 술자리는 끈끈한 정을 나누는 중요한 의식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술잔을 부딪히는 횟수가 관계의 깊이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맨정신으로 서로의 건강과 안부를 묻고 삶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교류하는 만남이 더욱 소중한 시기입니다. 만약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로 거절하기 미안하다는 마음 때문에 여전히 무리한 술자리에 나가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모임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만약 그 자리가 친구보다 술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리라면 차라리 혼자만의 편안한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길일지 모릅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돈과 시간을 쓰면서까지 건강을 해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불평과 부정으로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의 모임입니다. 정희 씨에게는 30년 넘게 이어온 동네 엄마들 모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함께 키우며 기쁜 일, 힘든 일을 나누던 소중한 인연이었기에 정희 씨는 늘 이 모임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모임에 다녀오면 즐겁기보다 피곤함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친구 영자 씨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영자 씨는 모임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깊은 한숨과 함께 자신의 하소연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나 정말 힘들어 죽겠다. 아침부터 시어머니 반찬 타박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90이 넘으신 양반이 아직도 밥상머리에서 흠잡을 것만 찾으신다니까. 아침엔 싱겁다, 저녁엔 짜다. 내가 무슨 궁중 요리사도 아니고 이 나이에 시어머니 입만 맞추느라 등골이 흰다. 히어 친구들은 익숙하다는 듯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며 위로를 건넸지만 영자 씨의 불평은 끝이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가 분위기를 바꿔보려 해도 막무가내였죠. 결국 모임이 끝날 때까지 2시간 내내 영자 씨의 시어머니와 남편 험담만이 가득했고 다른 누구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틈조차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친구들은 서로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오늘도 영자 시어머니 얘기만 듣다 끝났네. 들을수록 내가 다 지친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에너지 뱀파이어가 있지 않으신가요? 만나기만 하면 자신의 힘든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상대방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삼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결코 즐거울 수 없습니다. 듣는 사람은 기운이 빠지고 모임이 끝나면 오히려 마음에 무거운 짐만 더해지게 되죠. 워싱턴 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썩은 사과에 비유했습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안에 멀쩡한 사과들까지 모두 썩게 만드는 것처럼 한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기는 긍정적이고 건강한 에너지로 채워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나의 에너지를 존중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감정만 쏟아내는 사람과의 관계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나 자신은 누군가에게 에너지 뱀파이어가 아니었는지 돌아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소통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달콤한 미끼로 내 지갑을 노리는 돈 잡아먹는 모임입니다. 혹시 홍보관이나 떴다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외로운 노인들의 마음을 파고들어 값싼 사은품과 거짓 친절로 환심을 산 뒤 수백만 원짜리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를 강매하는 악질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홀로 지내던 옥자 씨도 동네 친구의 권유로 이런 모임에 발을 들였습니다. 매일 노래 공연을 보여주고 계란이나 휴지 같은 생필품을 공짜로 나눠주니 외로움을 달래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특히 그곳 직원들은 옥자 씨를 어머니라 부르며 친자식처럼 살갑게 굴었습니다.
명절에도 보기 힘든 자식들보다 더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자 그들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건강에 좋다며 고가의 물건들을 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들 사는 분위기이고 자신을 이토록 챙겨주는 사람들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에 옥자 씨는 결국 지갑을 열고 말았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 시작했던 모임은 어느새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구멍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은 우리의 외로움과 정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들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관심과 위로를 팝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빼앗아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관계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계란 한 판, 식용유 한 병의 작은 호의 뒤에 수백만 원의 지출을 요구하는 모임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의 평생 땀과 노력이 담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하는 관계는 멀리하고 마음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는 만남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5째, 배려와 존중이 없는 품격 없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다양한 모임 속에는 유독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즐거움은커녕 불쾌감과 스트레스만 남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모임 날짜를 정할 때 다른 사람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스케줄만 고집하는 사람, 식사 메뉴를 정할 땐 아무 의견도 내지 않다가 막상 정해진 음식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 오래된 친구라는 이유로 상대의 외모나 삶의 방식을 함부로 평가하고 막말을 내뱉는 사람 등이 그렇습니다. 또한 과거의 직급이나 지위를 여전히 내세우며 권위적으로 행동하려는 사람, 혹은 순수한 친목을 위한 동호회에서 자신의 사업 홍보나 물건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사람도 모임의 분위기를 해치는 주범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비싼 옷이나 좋은 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작은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 기꺼이 양보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만약 내가 속한 모임에 이런 이기적이고 무례한 행동이 반복된다면 굳이 그 자리에 나가 감정 노동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나이가 되어서까지 남의 눈치를 보며 시간과 돈을 낭비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는 내 곁에 소수의 사람만 남더라도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의 시간으로 삶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노후를 더욱 평화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퇴 후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모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첫째, 비교와 과시로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모임. 둘째, 건강을 해치는 술 중심의 모임. 셋째, 나의 에너지를 빼앗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의 모임. 넷째, 내 지갑을 노리는 돈 잡아먹는 모임. 다섯째, 배려와 존중이 없는 품격 없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5가지 유형을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모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과감히 정리할 용기를 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잡초를 솎아내고 가지를 쳐내야 정말 소중한 꽃들이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공간이 생기는 법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결코 냉정한 행동이 아니라 나의 남은 삶을 더욱 소중히 가꾸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주는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삶의 매 순간이 따뜻하고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며 한 해의 끝자락이 가까워졌음을 느끼는 계절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을에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뜸했던 만남과 약속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분주한 연말의 약속들 속에서 잠시 멈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모임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마음에 따스한 온기를 더해주는 귀한 시간일까요? 어쩌면 그 반대는 아닐까요? 약속을 잡을 때부터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애써 참석하고 돌아오면 기운이 모두 빠져버린 채 내가 왜 그 자리에 나갔을까 하는 후회만 남았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인생의 후반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더욱 소중하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 때입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시간 낭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나의 영혼을 살찌우는 관계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죠.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의 깊은 평안과 지혜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혹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나이가 들수록 특히 은퇴 후에는 더욱 신중하게 피해야 할 5가지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남은 인생을 더욱 행복으로 채워갈 중요한 선택의 기준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비교와 과시로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모임입니다. 얼마 전 춘미 씨는 오랜만에 열린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몸져 누울 정도로 마음의 병을 얻었습니다. 학창 시절의 추억을 나누고 반가운 친구들을 만난다는 설렘으로 가득했던 기대감은 모임이 시작되자마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한 친구가 춘미 씨에게 가시 돋친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 춘미 너 아직도 손주 보느라 고생한다며? 우리 나이에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자식들이 너무하네. 용돈은 두둑이 챙겨준대. 처음에는 농담이겠거니 웃어넘기려 했지만 그 친구의 조롱 섞인 질문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춘미 씨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 친구는 혼자 재미있다는 듯 이야기를 이어갔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친구는 은근히 자신의 부를 과시하며 춘미 씨의 속을 긁었습니다. 나는 요즘 매주 골프 치러 다니잖아. 춘미 너도 이제 손주 그만 보고 이런 데 좀 다녀. 나이 들수록 건강관리가 최고야. 순간 춘미 씨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굳어버린 표정으로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가장 속상했던 것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추억을 나누기보다 서로의 삶을 저울질하고 깎아내리며 우월감을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춘미 씨의 입에서는 깊은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그 자리에 나갔을까 하는 후회와 함께 마음속에는 무거운 앙금이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춘미 씨는 기운이 없고 온몸이 쑤시는 것 같은 피로감에 며칠을 앓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모임에 나갔다가 상대의 일방적인 평가와 비교의 말에 불쾌했던 적, 나의 사생활을 가볍게 입에 올리는 무례함에 상처받았던 적, 그리고 모임이 끝난 후 즐거움 대신 공허함과 피로감만 남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모임이 정말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동창회나 오랜 지인 모임이 때로는 서로의 성공을 확인하고
비교하는 불편한 성적표처럼 변질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후반기는 더 이상 타인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롯이 나 자신의 삶을 존중하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과의 시간으로 채워야 합니다. 나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고 품격 있는 삶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둘째, 술이 주인공이 되어 건강과 이성을 앗아가는 모임입니다. 환갑을 넘긴 영재 씨는 그날 아침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잠에서 깨어보니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고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눈두덩이는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얼굴은 퉁퉁 부어 마치 권투 시합을 막 끝낸 선수 같았습니다. 입을 벌려보니 앞니 4개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옛 직장 동료들과 회포를 풀며 신나게 떠들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의 기억은 조각나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아내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나이 환갑 넘어서 제정신이에요?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어떻게 몸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술을 마셔요? 그렇습니다. 영재 씨는 어젯밤 옛 동료들을 만나자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나이도 잊은 채 부어라 마셔라 술을 마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가볍게 반주나 즐겼으면 좋았을 것을 괜한 자존심과 옛 생각에 취해 이성을 잃고 만 것이죠. 결국 만취 상태로 헤어진 영재 씨는 지하철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큰 부상을 입은 채 집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나이를 떠나 과도한 음주는 늘 문제의 시작이 되곤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젊었을 때와 달리 신체 회복 능력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한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건강을 해치고 다음날의 고통과 후회를 남기는 술자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회식 문화, 친구들과의 술자리는 끈끈한 정을 나누는 중요한 의식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술잔을 부딪히는 횟수가 관계의 깊이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맨정신으로 서로의 건강과 안부를 묻고 삶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교류하는 만남이 더욱 소중한 시기입니다. 만약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로 거절하기 미안하다는 마음 때문에 여전히 무리한 술자리에 나가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모임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만약 그 자리가 친구보다 술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리라면 차라리 혼자만의 편안한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길일지 모릅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돈과 시간을 쓰면서까지 건강을 해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불평과 부정으로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의 모임입니다. 정희 씨에게는 30년 넘게 이어온 동네 엄마들 모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함께 키우며 기쁜 일, 힘든 일을 나누던 소중한 인연이었기에 정희 씨는 늘 이 모임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모임에 다녀오면 즐겁기보다 피곤함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친구 영자 씨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영자 씨는 모임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깊은 한숨과 함께 자신의 하소연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나 정말 힘들어 죽겠다. 아침부터 시어머니 반찬 타박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90이 넘으신 양반이 아직도 밥상머리에서 흠잡을 것만 찾으신다니까. 아침엔 싱겁다. 저녁엔 짜다. 내가 무슨 궁중 요리사도 아니고 이 나이에 시어머니 입만 맞추느라 등골이 흰다. 히어 친구들은 익숙하다는 듯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며 위로를 건넸지만 영자 씨의 불평은 끝이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가 분위기를 바꿔보려 해도 막무가내였죠. 결국 모임이 끝날 때까지
2시간 내내 영자 씨의 시어머니와 남편 험담만이 가득했고 다른 누구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틈조차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친구들은 서로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오늘도 영자 시어머니 얘기만 듣다 끝났네. 들을수록 내가 다 지친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에너지 뱀파이어가 있지 않으신가요? 만나기만 하면 자신의 힘든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상대방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삼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결코 즐거울 수 없습니다. 듣는 사람은 기운이 빠지고 모임이 끝나면 오히려 마음에 무거운 짐만 더해지게 되죠. 워싱턴 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썩은 사과에 비유했습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안에 멀쩡한 사과들까지 모두 썩게 만드는 것처럼 한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기는 긍정적이고 건강한 에너지로 채워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나의 에너지를 존중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감정만 쏟아내는 사람과의 관계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나 자신은 누군가에게 에너지 뱀파이어가 아니었는지 돌아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소통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달콤한 미끼로 내 지갑을 노리는 돈 잡아먹는 모임입니다. 혹시 홍보관이나 떴다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외로운 노인들의 마음을 파고들어 값싼 사은품과 거짓 친절로 환심을 산 뒤 수백만 원짜리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를 강매하는 악질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홀로 지내던 옥자 씨도 동네 친구의 권유로 이런 모임에 발을 들였습니다. 매일 노래 공연을 보여주고 계란이나 휴지 같은 생필품을 공짜로 나눠주니 외로움을 달래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특히 그곳 직원들은 옥자 씨를 어머니라 부르며 친자식처럼 살갑게 굴었습니다. 명절에도 보기 힘든 자식들보다 더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자 그들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건강에 좋다며 고가의 물건들을 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들 사는 분위기이고 자신을 이토록 챙겨주는 사람들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에 옥자 씨는 결국 지갑을 열고 말았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 시작했던 모임은 어느새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구멍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은 우리의 외로움과 정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들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관심과 위로를 팝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빼앗아 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관계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계란 한 판, 식용유 한 병의 작은 호의 뒤에 수백만 원의 지출을 요구하는 모임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의 평생 땀과 노력이 담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하는 관계는 멀리하고 마음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는 만남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다섯째, 배려와 존중이 없는 품격 없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다양한 모임 속에는 유독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즐거움은커녕 불쾌감과 스트레스만 남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모임 날짜를 정할 때 다른 사람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스케줄만 고집하는 사람, 식사 메뉴를 정할 땐 아무 의견도 내지 않다가 막상 정해진 음식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 오래된 친구라는 이유로 상대의 외모나 삶의 방식을 함부로 평가하고 막말을 내뱉는 사람 등이 그렇습니다. 또한 과거의 직급이나 지위를 여전히 내세우며 권위적으로 행동하려는 사람,
혹은 순수한 친목을 위한 동호회에서 자신의 사업 홍보나 물건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사람도 모임의 분위기를 해치는 주범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비싼 옷이나 좋은 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작은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 기꺼이 양보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만약 내가 속한 모임에 이런 이기적이고 무례한 행동이 반복된다면 굳이 그 자리에 나가 감정 노동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나이가 되어서까지 남의 눈치를 보며 시간과 돈을 낭비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는 내 곁에 소수의 사람만 남더라도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의 시간으로 삶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노후를 더욱 평화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퇴 후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모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첫째, 비교와 과시로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모임. 둘째, 건강을 해치는 술 중심의 모임. 셋째, 나의 에너지를 빼앗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의 모임. 넷째, 내 지갑을 노리는 돈 잡아먹는 모임. 다섯째, 배려와 존중이 없는 품격 없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5가지 유형을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모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과감히 정리할 용기를 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잡초를 솎아내고 가지를 쳐내야 정말 소중한 꽃들이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공간이 생기는 법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결코 냉정한 행동이 아니라 나의 남은 삶을 더욱 소중히 가꾸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주는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삶의 매 순간이 따뜻하고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며 한 해의 끝자락이 가까워졌음을 느끼는 계절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을에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뜸했던 만남과 약속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분주한 연말의 약속들 속에서 잠시 멈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모임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마음에 따스한 온기를 더해주는 귀한 시간일까요? 어쩌면 그 반대는 아닐까요? 약속을 잡을 때부터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애써 참석하고 돌아오면 기운이 모두 빠져버린 채 내가 왜 그 자리에 나갔을까 하는 후회만 남았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인생의 후반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더욱 소중하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 때입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시간 낭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나의 영혼을 살찌우는 관계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죠.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의 깊은 평안과 지혜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혹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나이가 들수록 특히 은퇴 후에는 더욱 신중하게 피해야 할 5가지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남은 인생을 더욱 행복으로 채워갈 중요한 선택의 기준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비교와 과시로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모임입니다. 얼마 전 춘미 씨는 오랜만에 열린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몸져 누울 정도로 마음의 병을 얻었습니다. 학창 시절의 추억을 나누고
반가운 친구들을 만난다는 설렘으로 가득했던 기대감은 모임이 시작되자마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한 친구가 춘미 씨에게 가시 돋친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 춘미 너 아직도 손주 보느라 고생한다며? 우리 나이에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자식들이 너무하네. 용돈은 두둑이 챙겨준대. 처음에는 농담이겠거니 웃어넘기려 했지만 그 친구의 조롱 섞인 질문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춘미 씨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 친구는 혼자 재미있다는 듯 이야기를 이어갔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친구는 은근히 자신의 부를 과시하며 춘미 씨의 속을 긁었습니다. 나는 요즘 매주 골프 치러 다니잖아. 춘미 너도 이제 손주 그만 보고 이런데 좀 다녀. 나이 들수록 건강관리가 최고야. 순간 춘미 씨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굳어버린 표정으로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가장 속상했던 것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추억을 나누기보다 서로의 삶을 저울질하고 깎아내리며 우월감을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춘미 씨의 입에서는 깊은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그 자리에 나갔을까 하는 후회와 함께 마음속에는 무거운 앙금이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춘미 씨는 기운이 없고 온몸이 쑤시는 것 같은 피로감에 며칠을 앓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모임에 나갔다가 상대의 일방적인 평가와 비교의 말에 불쾌했던 적, 나의 사생활을 가볍게 입에 올리는 무례함에 상처받았던 적, 그리고 모임이 끝난 후 즐거움 대신 공허함과 피로감만 남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모임이 정말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동창회나 오랜 지인 모임이 때로는 서로의 성공을 확인하고 비교하는 불편한 성적표처럼 변질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후반기는 더 이상 타인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롯이 나 자신의 삶을 존중하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과의 시간으로 채워야 합니다. 나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고 품격 있는 삶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둘째, 술이 주인공이 되어 건강과 이성을 앗아가는 모임입니다. 환갑을 간 넘긴 영재 씨는 그날 아침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잠에서 깨어보니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고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눈두덩이는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얼굴은 퉁퉁 부어 마치 권투 시합을 막 끝낸 선수 같았습니다. 입을 벌려보니 앞니 4개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옛 직장 동료들과 회포를 풀며 신나게 떠들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의 기억은 조각나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아내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나이 환갑 넘어서 제정신이에요?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어떻게 몸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술을 마셔요? 그렇습니다. 영재 씨는 어젯밤 옛 동료들을 만나자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나이도 잊은 채 부어라 마셔라 술을 마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가볍게 반주나 즐겼으면 좋았을 것을 괜한 자존심과 옛 생각에 취해 이성을 잃고 만 것이죠. 결국 만취 상태로 헤어진 영재 씨는 지하철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큰 부상을 입은 채 집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나이를 떠나 과도한 음주는 늘 문제의 시작이 되곤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젊었을 때와 달리 신체 회복 능력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한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건강을 해치고 다음날의 고통과 후회를 남기는 술자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회식 문화, 친구들과의 술자리는 끈끈한 정을 나누는 중요한 의식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술잔을 부딪히는 횟수가 관계의 깊이를